바로 이렇게 머리를 안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 몰랐던 정보를 주셔야죠. 오, 진짜로. 우리 보통 비행기 타고 딱 호텔 가면 바로 머리부터 감잖아요. 그랬구나.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의 용기 랭킹, 오늘은 지구촌 호구들이 벌인 황당 사건을 모아봤습니다. 3위입니다. 자, 여자친구의 대학 입시 위에 모모한 남성, 카자흐스탄의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대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 이것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답! 정답! 자퇴. 아, 자퇴를 왜요? 왜? 둘이 너무 실력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자꾸 낙방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뭐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예. 아, 죄송합니다. 이 대학을 몰라요. 그 시스템을 잘. 나 대학 나왔잖아. 나도 나왔어요. 아, 그래? 난 뭐야 나 석사예요. 뭐야 나 석사예요. 그럼요. 2년 넘게 같이 해오면서 석사의 느낌을 요만큼 전에 못 받아가지고 석사였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저기 대학 합격을 위해서 굿! 의외로. 근데 굿한 남성 난동 난동한? 여자친구가 컨닝할 타이밍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막 바바리맨처럼 일단 그러면 힌트. 이 남자가 공부를 좀 하나 봐요. 대학 입시 위해 변장! 변장 변신! 대리시험. 가회 여자친구의 대학 입시 위해 여자! 무전기에 몰래 알려줘. 여자 정답입니다. 예, 카자흐스탄의 20세 남성이었는데요. 여자친구가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남성은 본인이 대신 시험을 쳐주기로 결정을 그게 합니다. 사랑이지. 네. 무슨 그게 사랑이에요. 아름답잖아요. 네, 일단 이 남성은 머리가 긴 그 가발을 준비를 하고 최대한 여자친구와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옷들을 입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변장을 하면 아무도 못 속일 것 같은데요? 신봉사도 맞겠다, 남자가. 네, 들어가면 처음에 신분증과 이 대조를 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분증하고. 그래서 감독관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너무 굵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감독관들이 남자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외적으로는 아무도 몰랐나 봐요. 네, 이 남자는 사실 이것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어요. 240만 원 정도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약간 동정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이 남성에게 돈까지 좀 주면서 형에 좀 보태라라고 네, 하면서 선수를 물었다. 훈훈한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어요? 쌍둥이들. 한 사람이 월등히 공부를 잘하면은. 그러니까. 쌍둥이는 무조건 뭐 대조해도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몰아주게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했으면 이 몰골로 보내면 안 되지.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면 말자라는. 아, 그래서 보고구나. 아, 맞는 얘기네. 공부의 사랑이야. 자, 이어서 2위 문제입니다. 2달 동안 스마트폰 게임에 미친 남성 결국 미쳐버려. 미쳤어. 파산. 예? 그래, 파산. 그래. 현금. 한지를 넘어해가지고 파산. 어떻게 보면은 한심한 거죠. 이거 자. 계속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칸수가 있어. 결국 사망. 결국 사망? 아니야. 결국 게임 중독. 어? 자, 결국 손가락 마비. 손가락 마비. 손가락? 손가락 마비 정답입니다. 이야. 진짜 손가락이 마비된 거예요? 이 정도로 게임을 한 거예요? 미국의 한 남성은 2달 동안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는 시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시간 말고는 항상 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지가 갑자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진단이 이거였습니다.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해서 아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마비가 될 정도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통증이. 근데 이 남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본인 몰라요. 네, 왜냐면 너무 그 게임에서 희열을 느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성은 마비까지 온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요.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게임과 관련된 그 의학계의 그 학회제에도 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그 선수들 중에서도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손목이 나가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다치잖아요. 중간까지는 몰라요. 나가야지 그때 알거든요. 힘줄이 끊어지거나 뭐 이렇게 끊긴다거나 이제 손목을 막 거의 막 뻐근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죠. 막. 그 옛날에 그 게임 있었잖아요. DDR. 엄청 밟는 거. 네네네. 제 친구 한 명도 그거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 나중에는 막 신의 경지예요. 막 안 보고도 하고 뭐 딴 거 하면서도 그건 하고. 운동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 몇 년 하더니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인대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 예, 긍정적으로 보냈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건 좋다 이거죠. 자, 이어서 1위입니다. 도둑 맞은 시각장애인에게 뭘 확인한 경찰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경찰이 물건을 도둑 맞은 시각장애인에게 이것을 확인한 사실이 정답! 알려졌습니다. 아, 내가 오빠 왜 정답을 안 외치고 언젠가부터 뱉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정답을 외치고 뱉는 게 있었냐? 시력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시각장애인한테 이거를 물어봤다라는 게 참 몇 시? 시간! 아닙니다. 아, 왜 이래요, 석사님? 몽타주.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런 느낌. 그죠, 그렇다. 그 전반적인 상황을 현장 사실은 목격자? 목격자? 네. 목격. 목격 다 하지 마, 하지 마. 목격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그 시각장애인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축구장에서 자신의 백팩을 잃어버립니다. 곧장 이 남성이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게 사건의 자초 진영을 설명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뭔가를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경찰들은 당신이 본 게 없으면 저희는 사건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 자체를 아예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항변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럼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분실물을 찾을 때 뭐 처리에 대한 서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그럼 사인을 하세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거기에 이 남성이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인을 한 다음에 이 경찰이 다시 종이를 돌려줘요. 이 남성은 못 모르고 그냥 가지고 왔죠.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종이를 보여줬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종이는 감사장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누구 이런 식의 감사장 같은 서류였어요.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근데 거기다 사인을 하게 하고 마치 눈속임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 그냥 오늘 시각장애인이랑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시간을 오류했네요. 네, 우롱한 거죠.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너무 이제 화가 난 나머지 이 사실들을 다 언론에 알렸고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용감한 기자들의 용기 랭킹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나 핫이슈를 전해주는 화제부의 유슬기 기자. 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맞벌이 부부의 절반 정도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긴다고 합니다. 워낙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여서 할마, 할빠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그런데 요새는 젊은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이 육아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파워 그랜드맘 시대. 이 젊은 부모들이 그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육아 과외인데요. 엄마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강사를 섭외를 합니다. 이 강사들은 주로 아동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유아교육과를 나온 분들인데요.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라면 더욱 스타 강사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스타 강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뭐 강남, 송파, 분당 지역에 이렇게 팀을 짜서 조부모들에게 과외를 시켜주는 팀이 한 20팀에서 30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월 과외비는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과외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 아이의 성장을 촉진하는 마사지 방법, 아니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동요를 뭐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내가 손녀에게 안마를 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아이 마사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좀 한탄스럽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젊은 부모들의 입장은 기왕 봐주는 건데 좀 전문적으로 잘 봐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팀을 짜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팀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외들 중에서 또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영어 과외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는 영어를 할 줄 모르면 120만 원을 받는데 영어를 할 줄 알면 150만 원을 받으니까 3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영어를 배워두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아이가 머지않아 조기 유학을 떠날 때 여기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같이 보내려는 마음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 기러기 부부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이 교육을 감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수업을 듣고 계신 60대 할머니는요,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같이 유학을 떠날 예정이라 지금 불철주야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인이 듣고 있는 그 강좌의 절반 정도가 아이가 유학을 갈 때 같이 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이래저래 심신이 고달픈 상황입니다. 야, 기러기 엄마 아빠는 들어봤어도 이제 기러기 할머니까지 나올 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할머님들이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의외로 실력 향상이 쑥쑥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영어 학원에서 배우는 건 뭐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배우시는 건 일상 회화, 소통 능력을 가르치는 거라서 금방 늘는다고 하고 또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 할머니 발음을 따라하다가 발음이 나빠질까 봐 발음을 좀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요즘에 뭐 60이면 너무 젊으시긴 하지만은 네. 그때 뭔가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좀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 손주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아이를 봐주면서 뭐 손목이 나가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뭐 관절염에 걸리거나 하는 몸이 고달픈 것도 그런데 이 딸이나 아들들에게 애기 잘 보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좀 고통을 받는 조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딸이나 아들이 아이를 안 맡길까라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기도 한다는데요. 뭐 아이한테 뭐 손으로 찢어서 김치를 준다든지. 저희 엄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만약에 나한테 나중에 애를 맡기면 난 내가 씹어서 먹일 거다. 네가 다시는 못 맡기게. 젊은 엄마들이 막 질색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입으로 그렇게 씹어서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입에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 좋아진다면서 뭐 고스톱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어떻게 하면 육아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예, 얼마 전에 대구에서는 그 큰 손주를 돌보며 황혼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던 시어머니가 둘째를 임신한 며느리를 살해하는 사건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요. 그만큼 황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주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막상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강남 일대에서는 그 학령기 중고등학교 다닌 손자 손녀를 두신 할머니들이 카페 할망이라고 해서 그 카페에 모여서 아이들의 그런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부모님들은 이미 본인의 자식들을 명문대학에 보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 손자 손녀가 뭐 국제학교에 들어가는데 유리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집을 이사해서 뭐 송도나 이런 지역으로 옮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맞벌이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가족들한테 부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만약에 할머니 집에 가더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울 거고 만약에 촬영이 잡히면 데리고 와야죠 현장에. 현장에? 그게 더 민폐 아니에요? 매니저 준비해. 그게 더 민폐 아닌가요? 매니저 그 가을. 근데 저도 나중에 제가 애를 낳으면은 저도 이제 일찍부터 19살 때부터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왔거든요. 독립을 했는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애를 낳으면 강하게 키워야겠다. 애가 2살이고 1살이고 막 이런데 강하게 키운다고요? 한 5살까지만 잘 키우고. 벌써 저렇게 또 애 때문에 싸우는 거 봐요. 떠들지 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 나무 얘기해. 자, 유슬기 기자. 네, 만약에 손자, 손녀가 할머니의 발음을 지적한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할머니의 영어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인성 교육입니다. 자, 이번에는 군사 전문 양락교 기자.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부인의 계급이 정해지는 곳이 바로 군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원도 모 부대에 아주 무시무시한 새댁이 군인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이 고참 부인들이 군기 잡기 나서는데 과연 잡힐 수 있을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재밌네요. 내 깜태 같은 마누라. 예, 이 여고 시절부터 여장군이라고 불리는 이 김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김씨 같은 경우에는 이 뒷골목에서 껌 좀 씹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폭행 사고에 휘말리면서 1년 실형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을 갔다 왔는데 주변에서 보는 눈이 너무 따갑죠. 고향을 떠나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강원도 모 지역에 가요. 그 지역에서 이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인근에 있던 부대에서 근무 중인 이중사와 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에 성공을 하죠. 근데 결혼 생활 중에 이 이중사가 우리 고참들과 부부 동반 회식을 해야 한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김 씨를 데리고 가요. 김 씨가 들어서자마자 이 고참 부인들이 군기잡기에 들어선 거예요. 이게 뭐 옛날에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뭐 가서 설거지도 빨리 해라. 물 좀 떠와라. 그리고 뭐 회식이 있을 때는 미리 와서 뭐 젓가락도 놓고 뭐 이렇게 해라. 군기를 잡은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군인 아파트 안에 있는 마트를 절대 안 가요. 거기 가면 어차피 고참 부인들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면 또 잔소리 듣고 군기 잡을 테고. 그럼 어느 날 이제 대형마트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고참 부인을 딱 만나요. 근데 이 고참 부인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뭐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런 정도로 몰랐는데 당신이 새로 봤어? 뭐 이렇게 툭툭 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무거운 짐을 건네주죠. 김 씨는 이제 내가 호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망설이다가 집에까지 같이 들고 가자 나오면서 눈두렁길을 이제 걷고 집을 가는 길에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이 고참 부인을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이 고참 부인을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성격이 그대로 나왔던 거죠. 그럼 여고생인데 별명이 대장군이었대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이제 김 씨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했던 고참 부인이 대신 운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아, 요것도 오늘 하나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뒷골목에 끌고 가서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다 내려놓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딱 남았어요. 그동안 눈에 거슬렸던 분이. 집에 이제 초청을 해요. 차 한 잔 먹자고. 고참 부인이 옵니다. 고참 부인이 오는데 안방에 가둬놓고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줘요. 근데 이 고참 부인은 전 부인들과 틀려요. 반항을 하죠. 반항을 해도 이제 소용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층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죠. 그런데 이 고참 부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이 일로 인해서 김 씨의 그동안 폭행 행각이 모두 드러나요. 그래서 폭행 혐의로 2년 실형을 받게 되고요. 이 결국 남편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김 씨 같은 경우에 전에 이 전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속였고 그래서 이제 이중사 같은 경우에는 김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5천만 원을 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좀 얼마나 성격이 그래도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참지 왜 이렇게 그냥 그걸 못 참았대요? 누가 자꾸 뭘 시키고 지시를 하니까 그게 너무 울분이 쌓였던 거죠. 자존심이 그래서 상하니까. 폭발을 했던 거죠. 또 안타까운 게 처음에 구타를 당하고 먼저 신고를 했으면은 여기까지 상황이 안 나빠졌을 텐데 신고를 왜 안 했을까요? 이 세댁한테 맞았다는 것도 너무 어이도 없고 또 처음 당한 일이고 이 사실을 남편들이 알게 되면 혼날 것도 생각을 해서 신고를 못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은 현관으로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베란다로 뛰어날릴 정도면 진짜 상황이 급박하고 정말 본인이 그 위협을 느꼈나 봐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이 김 씨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유단자였어요. 그때 이제 그냥 안방에다가 몰아놓고 때린 게 아니라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성깔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덤비려고 해서 그냥 일단은 밀쳤는데 이 김 씨가 안방문에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그래서 안방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을 보니까 창문이 있어서 그냥 창문을 일단 뛰어내렸고. 진짜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 김정민 씨는 어렸을 때 싸운 적은 있어요? 싸운 적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적은 있죠. 키가 커가지고 어렸을 때 좀 길거리에서 침 좀 뱉었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키 큰 거랑 침 뱉은 거랑 뭐. 거의 키 큰 사람들이 일찍 많이 하잖아요. 근데 키 큰 사람이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것보다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침을 흘리는 게 더 무섭다. 동네를 침을 흘리고 다니는 애들이 더 무서워요. 뱉고 다니는 애들보다. 진짜 무섭다. 자, 양낙 기자. 장병 여러분, 계급이 낮다고 호구 절대 아닙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 오늘은 호구주의보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기자상 누가 탈지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0억씩 주기로 했다. 세금은 알아서 따로 내주겠다. 내 여자친구 와서 결제할 거야. 4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최고급 오토바이를 일부러 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나를 여기서 떨어뜨리겠구나. 한 남성이 자신의 빤히 바르고 있었어요.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이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피를 가진 여성 죽은 쥐를 얼려서 사용.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해서 아예 마비가 온 게 없으면 저는 사건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름 아닌 육아 과외인데요. 손주병이라는 말이 죽지 않은 만큼만 때려줍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죠.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류은희 기자, 류은희 기자, 유슬기 기자, 유슬기 기자. 유슬기 기자, 류은희 기자. 류은희 기자님, 유슬기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용감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사가 근무하는 경찰서 관내에 사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진닥터라는 사람이었는데 평소 이제 노리는 타겟은 손님이 거의 없는 영세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였는데 정가 46범의 45세의 남자 지희 씨였습니다. 김 씨의 눈에 띈 건 동네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81세 최모 할머니였는데요. 최 씨 할머니는 현장에 경찰을 대동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